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랑에 아주 깊게 빠질 새로운 인연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어떤 인연을 가진 사람일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귀여운 풍선 강아지 시그널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2번, 8번, 6번, 4번입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곧 조만간 사랑에 깊게 빠지게 될 새로운 인연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인연은 결국 여러분들의 운명도 바뀐다라고 하는데,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운명의 변화가 있을지도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운과 인연운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연애운 투어반즈. 와, 이거 완벽한 새로운 인연인데? 오. 여러분들 생각외로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좀 리드하고, 그리고 카리스마로 나를 압도해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책임감 있게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투 오브 완즈는 기존에 있는 인연보다, 이미 알고 있는 인연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인연의 어떤 설레임이 다가온다라는 거고요. 그러한 흐름은 대화 속에서 서로 간에 잘 맞춰갈 수 있는 어떤 책임감 어린 든든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템퍼런스 카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서로 간에 약간 눈치를 보면서 맞춰갈 수 있는 것들은 맞춰주고, 서로 간에 약간 주고받는 어떤 꽁냥꽁냥함, 그리고 대화의 케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런 게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인연운. 그래서 여러분들 연애운 자체가요, 누군가 나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은근히 설레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운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연운 한번 볼게요. 여보,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인연이네. 너무 좋아. 아마 첫눈에 반할 수 있는 그런 인연운이고요. 어쩌면 이 사람과는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게 가능한 그런 인연이다. 결혼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서로 간에 안정감 있는 어떠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에 있어서 내가 좀 주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서로 간에 약간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관계가, 여러분들이 일을 하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거를 알아듣고 좀 잘 따라주기도 하고, 서로 간에 약간 사랑을 굉장히 철철 넘치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좀 내가 체감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사랑의 사랑을 더욱더 빠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인연이라는 거고, 퀸 오브 완즈는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 그런 인연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성분이고 상대방이 여성분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챙길 때 챙기고, 특히 약간 외모적으로 주변에 인기가 많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사람에 대해서 좀 잘 챙겨주고, 오지랖도 있고, 그리고 약간 자기만의 가치관이 명료해서 자기 주관이 뛰어나고 줏대가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쁘지 않은데요? 상대방이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책임감을 짊어지고 관계에 있어서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인연운과 연애운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인연의 특징을 오늘 좀 먼저 볼게요. 자, 외모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이 사람, 자, 얼굴에서 보여지는 느낌은 얼굴은요, 오히려 좀 차가워 보이는 인상에 더 가깝거든요. 얼굴은 좀 하얀 편이고, 그리고 얼굴은 이렇게 좀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보다는 코가 오똑하고, 그리고 턱에 각이 살아있고, 그리고 좀 얼굴은 작은 형,
얼굴에 살집이 별로 없는, 그리고 눈에 쌍꺼풀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눈에 쌍꺼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속쌍꺼풀의 양쪽으로 긴 눈에 더 가까워요. 약간 차갑고 조용해 보이는 그런 인상에 더 가깝고요. 그리고 바디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딱 봤을 때 공부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은 그런 공무원상, 이런 느낌이에요. 연구원, 공무원상, 학구파, 그리고 절대로 날라리과가 아니고 단정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누가 봐도 약간 딱 평균적인 어떤 몸매에 평균적인 바디라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약간 정장풍을 좀 잘 입는다거나 깔끔하게 입는다거나 약간 그런 스타일에 더 가까워서 이 사람이 뭔가 되게 포멀하다, 되게 약간 단정하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분위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10개 코인스 나오는 거 보니까 약간 친근감 있게 입었다? 그리고 약간 편안하게 입었다. 그러니까 옷에 막 딱 붙는 그런 옷을 입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몸에 딱 붙는 옷을 입는 사람보다는 뭔가 약간 자기 스스로가 좀 스스로를 약간 편안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약간 옷의 품이 딱 붙지 않는 그런 옷, 좀 넉넉한 옷, 그렇다고 해서 힙합풍으로 막 지나치게 리버럴하게 입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 편안해 보이는, 계절에 맞게 그렇게 입는, 친근감을 보여주는 그런 의상을 장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봐도 그냥 옷을 깨끗하게 입었다. 그리고 어린애들이 봐도 편안하게 입었다. 약간 그런 느낌의 분위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프렌들리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분위기가. 그러면 이 사람 성격적인 특징은 포 오브 소드. 이는 남일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무언가 이렇게 말을 반복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나의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고 3번 이상 얘기하지 않고 잔소리 안 하고 그냥 그 사람이 뭔가를 고치지 않으면 그거를 고친다기보다는 본인이 약간 릴렉스하는 그런 성격에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관여를 한다거나 막 체근을 한다거나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본인의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감정 컨트롤을 하는 그런 사람에 더 가까운 성격이다. 그래서 성격적으로도 이 되게 막 모난 그런 느낌보다는 어차피 아닌 거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 약간 그런 느낌에 더 가까워요. 자기 스스로의 에너지 소모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인을 대하는 태도 한번 볼게요. 책임감 강해. 내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 책임감 강한 사람이라고.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한 말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좀 진중하고 진지한 그런 성향을 보여줘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매사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무언가 자기가 이 관계를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되게 가벼워 보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좀 성숙해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자존심이 세. 자존심이 세서 이 사람을 약간 설득하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존중했을 때 이 사람이 잘 들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약간 자존심을 박박 긁는다. 그럼 이 사람은 약간 더 막 본인도 자존심 더 부리고 막 말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입을 닫아버리고 약간 그런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만 건드리지 않으면 이 사람이 들어줄 거 들어주고 한 말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에 다 가까워요. 보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는 있지만 책임감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다툴 때 대처 방식이 어떤지 볼게요. 싸울 때 대처 방식.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조율을 하려고 그래요. 감정적으로 대처하려고 그러지는 않고요. 이 사람이 뭔가 티 같은 방식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약간 장거리였어. 근데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누가 가고 누가 오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 서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계획을 미리 하는 거죠. 나는 요럴 때 스케줄이 없으니 내가 요땐 가겠다. 근데 요럴 때 네가 좀 한가할 수 있으니 그때는 네가 올래? 약간 그런 식으로 본인이 합리적인 어떤 부분의 절충안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타협점을 볼 수 있는 실용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언가의 어떤 해결점을 보려고 하시는 그런 성격이고 남들에게 관여를 하는 거는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경향성은 있으나 본인이 무언가를 책임지고 있는 인간관계 안에서는 본인이 현실적인 어떤 책임감을 지고 그리고 해결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람은 뭔가 회피형이라던가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정도만 준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답을 가져와서 제안할 수 있는 성격이에요. 그 대신에 아주 급하진 않아요. 답을 명확하게 도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사람 직업이나 금전 한번 볼게요. 3 of coins 나오는 거 보면 전문적인 직종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든가 뭔가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해서 본인의 어떤 잡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무언가 약간 전문적인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학업적인 부분도 막 대학원 석사 박사까지 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학생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무언가 연구하는 직군에 있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연구하는 직군이 막 굉장히 하나를 깊게 파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남들을 아우르면서 가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직군 이럴 수 있어요. 누군가 가리키고 있는 어떤 직군이라든가 아니면 예술적인 어떤 부분에 안에서 뭔가 설계를 하는 어떤 직군이라든가 전문성인 게 요구되는 어떤 직군인데 누군가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어떤 기술성 속에서 본인의 어떤 기술성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업종에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건설 설계 그리고 무언가를 가르쳐 주면서 해야 되는 어떤 전문적인 직종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경제적인 부분 안에서 아직은 무언가 엄청 부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직은 때가 안 된 거일 뿐이지 이 사람은 자기만의 기술력과 자기만의 능력과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것들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앞으로 충분히 아직은 때가 안 와서 그렇지 좀 금전적으로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닌데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조숙해 보이는 그런 느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미칠 영향력은 뭔지 한번 볼게요. 페이지 원즈 나오잖아요. 이 사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경험치를 굉장히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를 이 사람이 만들어주는 그런 인연이네요. 나인 오브 코인.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선물을 사준다거나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연입니다. 이 사람이 약간 100원을 가지면 여러분들에게 100원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인연이기도 해요. 물론 현실적인 부분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쓸 거에 대해서 100% 여러분들에게 다 준다라는 건 아니에요. 남은 돈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투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예뻐 보일 수 있는 것, 멋있어 보일 수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것 이런 거에 대한 투자는 머뭇거림이 없다. 해주고 싶은 거는 다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의 흐름이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될 감정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느끼게 될 감정. 자, 우리 3장씩 여러분들의 감정도 한번 볼게요. 뽑아보고 감정을 비교해 볼게요. 그 사람의 감정. 아씨. 이 사람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자기에게 확실하지 않을 것 같다.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있는데 속으로는 약간 불안하대. 겉으로는 이거를 내가 티를 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는 게 좋을까? 약간 이런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괜찮은 척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보면 시선들이 다 약간의 눈을 다 감고 있고 음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막 좋은데 이런 좋은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표출을 못하고 뭔가 숨기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체크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부딪혀볼까? 약간 어떻게 해볼까? 약간 그런 느낌?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짝사랑처럼
본인이 여러분들에게 감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떤지 모르겠으니까 그거를 좀 숨기고 여러분들의 약간 간을 좀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에게 관심이 있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지? 약간 그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어떤 처음에 여러분들이 대하는 어떤 태도 자체가 좀 차일까봐 겁나고 여러분들이 싫어할까봐 약간 두근두근하고 그런 감정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만나면 편하대요. 러브쉴드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을 만나면 나쁘지 않아. 그냥 편한 느낌이야.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그렇게는 보여지지 않지만 그래도 나 이 사람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약간 그런 감정을 갖는다라고 하거든요. 뭔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전한 것 같아.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편한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순간순간 느끼는 어떤 짜릿함을 여러분들도 느끼게 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을 만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도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우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거나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마음을 남겨둔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마음도 약간 되게 안전지대처럼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약간 순간 느껴지는 어떤 짜릿함이 있기는 한데 기존에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접히지 않아서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열지 않는 그런 느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짝사랑처럼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좀 몰라서 갈등하는 그런 느낌이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접혀지지 않아서 뭔가 약간 이 사람이 순간순간 느껴지는 감정상 좋기는 한데 이 사람이 나의 안전지대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 뭔가 순간순간 느껴지는 이 감정이 과연 맞는지 여기에 충실하게 따라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둘 사이에 결정적인 장면, 어떤 장면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둘은요, 약간 그럴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어떤 시점에 다른 사람 하고 뭐 이렇게 재회를 원한다거나 혹시나 하는 어떤 마음이 있다거나 약간 그럴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 관계는요. 옛날에 알았던 관계인데 옛날에 스쳐 지나가듯이 사귀었던 관계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알았던 관계인데 오랜만에 다시 알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다거나 만약 우연히 이 관계가 다시금 인지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혹은 장례식장이다던가 아니면 내가 예전에 갔던 곳인데 거기에 오랜만에 가게 돼서 뭐 만나게 되는 사람이라든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안 가던 곳, 예전에 갔던 곳인데 안 가던 곳에서 만나게 된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잠깐 마주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또 다시금 마주쳤는데 눈에 확 들어오게 된다거나 약간 이럴 수 있어.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사람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질 않는 거죠. 내가 잠깐 스쳤을 뿐인데 왜 이 사람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질 않지? 라고 하면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결정적인 장면은 우연히 필연처럼 느끼게 되고 필연 같기도 하고 우연같이 느껴지는 다시금 보게 되는 그 상황. 이 사람을 이전에 만났던 적이 없어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뜬금없이 오랜만에 우연처럼 만나게 되는 그런 인연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을 한 번 보고 안 보게 됐는데 다시금 또 우연처럼 만나게 된다거나 최근에 들어서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인데 또 우연처럼 만나게 된다거나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나게 되는 인연인데 이 사람을 뭐 우연처럼 겹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서로 간에 신경 쓰게 되는 서로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이 사람의 어떤 성향에 비해서 굉장히 나이가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의 연하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좀 나이에 비해서는 좀 조숙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또 있는 사람이에요. 자, 행운의 장소를 본다라고 한다면 하이어펀트가 나오네요. 이거는 이 저지먼트 카드하고 하이어펀트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종교시설 혹은 뭔가 공식적인 장소, 종교시설, 병원, 공식적인 장소, 장례식장 요런 장소하고도 관련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장소, 예배당, 불교 사원, 장례식장, 병원 이런 곳 다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그런 인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단순한 소개팅이 아니고 원래 아는 겹지인이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느낄 때, 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이 완전히 잊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을 우연처럼 마주치게 되고, 이 사람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안식처처럼 느끼게 되는 그런 인연이라서 이 사람이 이상하게 여러분들에게는 편안함을 주는 그런 인연임은 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하게 될 결심은 뭔지 한번 볼게요. 하게 될 결심.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 부족할 때 내가 맞춰주고 싶고, 그리고 6월 8이 나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평상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고 내가 얼마나 너에게 맞춰갈 수 있는지 그 여지를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이런 것들이 평소에 꾸준히 오래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갑자기 우연처럼 마주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싶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 여러분들에게 맞춰주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들을 내가 채워주고 싶다. 이런 결심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연은 분명하고요.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상황상 여러분들에게 되게 조심스럽게 다가올 가능성은 높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안전지대처럼 느끼듯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인연임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언제쯤 만나게 될지, 가까운 미래 안에 언제쯤 만나게 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한 달? 이럴 수가. 이 사람이요, 진짜 빨리 만나면 한 달 안에 만나고요, 진짜 늦게 만나도 2달 안에 만나요. 지금 보는 이 인연은요, 2달이 지나면 소멸되는 인연입니다. 여러분들이 깊게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 인연은 2달의 어떤 유효기간 안에서 만나지 못하면 다른 인연의 흐름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한두 달 안에 인연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곧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과연 이 관계, 주변에서 느끼게 될 둘의 모습은 어떠냐? 페이지 오브 원즈. 와, 완전히 이 사람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이고 다 맞춰주고 본인이 막 다 하려고 그러고 열정이 막 솟구치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 주변에서 볼 때는 와,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막 돌직구다, 열정적이다, 널 너무 좋아한다, 용기 있다, 와, 적극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서 확실히 여러분들보다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열정이 많구나, 더 훨씬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주변에서 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의 보너스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운명의 변화가 생길지, 변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운명에 대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컴프로미스.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타협이 좀 필요하대요. 오로지 이 사람만의 어떤 핸들링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이 사람의 어떤 속도감을 맞추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약간 기대치가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일부는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이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고 싶고 상대방의 인정을 많이 받고 싶지만 상대방은 상대방의 방법이라든가 상대방의 방향성으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 자기 방식을 고수하는 그런 면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서로 간의 대화라든가 타협점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에 깊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은 잡게 될 것이다 라고는 보여져요. 분명히 사랑을 깊게 완전히 빠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돌아다니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들, 생각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곧 깊게 사랑에 빠질 새로운 인연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게 될 결심과 감정은 어떨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연애운과 인연운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연애운은 이거는 사실상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시기에 인기가 조금 있을 수 있는 시기예요. 비슷한 또래의 누군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웃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연령이 좀 차이 나는 누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게 나를 바라봐주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먼 미래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누군가와 관계를 이어나가느냐, 아니면 저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충동적이고 뭔가 알고 싶고 좀 가슴이 콩닥콩닥한 게 자극이 되네 라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느냐.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행복한 고민을 하겠지만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이 인기가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집에만 있기 때문에 인기 없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나가 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연애운이 좋은 시기에는 나가서 뭐 커피도 친구들하고 마시면서 나 누구 소개시켜달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모임도 적극적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안 했던 운동, 야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모임을 나가보시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의 웃음 한 번, 그리고 약간 손길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를 많이 한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노출, 그리고 이게 몸의 노출이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그러면 여러분들 괜찮은 사람들이 막 붙어. 최소한 2명은 붙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인연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인연이 있는지, 새로운 인연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새로운 인연은 여러분들보다 연상일 가능성, 혹은 여러분들보다 조숙할 가능성, 또는 성숙하고 뭔가 자기만의 판단력이 굉장히 약간 확 들이박혀 있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뭔가 우유부단하고, 뭐 사람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고 좋기는 하나,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보다는 뭔가 자기만의 심지가 있고 판단력이 굉장히 좋고, 딱 이렇게 자기만의 아우라와 카리스마, 자신감, 리더십, 그리고 강한 의지, 그리고 외향적이면서도 논리적,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이 사람은 주로 자기주도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좀 믿고 따라준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어떤 썸 타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계속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이런 불안감을 종식시키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안형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러한 불안한 지점을 완전히 종식시켜 줄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 잊혀지지 않아서 미련이 남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전에 있는 사람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정신없이 관계에 있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인연이에요. 그래서 이 연애운도 일단 너무 받쳐주는 게 좋고, 인연운도 받쳐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인연운 안에는 누가 있다? 한 명이 딱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약간 자기만의 신념이 확고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 오브 원즈는 확실히 새로운 인연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거고, 좀 알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분은 썸이라는 것들을 좀 타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새로운 인연의 외모, 얼굴. 오, 누가 봐도 섹시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에요. 딱 봤을 때 얼굴에서 약간 지적인 이미지보다는 약간 섹슈얼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안경일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약간 피부의 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약간 이런 게 여러분들 눈에 안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나는 피부가 아주 뽀얀 사람이 꽂혀요, 그러면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얼굴에. 그리고 나는 눈이 동그랗고 약간 입술이 앵두 같은 사람이 좋아요 라고 하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외모는 여러분들 스타일에 딱
B에서 봤을 때, 대입해서 봤을 때 섹시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바디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허미카드 좀 마른 편이네요. 말랐어요. 그리고 몸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공부만 할 것 같고 운동을 많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약간 그러면서도 얼굴에서 느껴지는 어떤 섹시함이 약간 발광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막 이 지랄 발광 약간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들 의미를 잘 해석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봤을 때 좀 단정한 느낌이 좀 드는데 자기 스스로를 엄청 꾸미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는 보여져요. 되게 평범한 느낌인데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런 섹시함이 여러분들이 끌리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분위기 한번 볼게요. 분위기가 차분하고 굉장히 신뢰감이 가고 약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선생님들 보면 단정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왠지 애들만 생각하고 착할 것 같은 그런 신뢰감이 가는 선생님. 저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내가 나의 고민거리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봤을 때 딱 신뢰감이 가고 돈을 꺼줘도 갚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 그리고 항상 한결같이 뭔가 거짓말 안 하고 좀 약속도 잘 지키고 바람도 안 피고 약간 그럴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사람이 키가 작을 것 같진 않거든요. 자기만의 어떤 기준점이 있는 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기준보다는 좀 크다 이 정도 느낌인데 좀 마른 형에 가까운 사람, 그리고 약간 몸을 되게 많이 꾸미는 사람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성격적인 특징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안정적인 성격이에요. 안정적이고 현실적이면서 화를 잘 안 내. 평화주의자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호기심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과 아우르면서 소통을 통해서 호기심을 해소하는 그런 적응력 만렙인 사람이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우르면서 갈 수 있는 관계 중심적인 성향이 이 사람에게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좋다. 성격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이 약간 공감 능력도 어느 정도 있다. 안정적이다. 평화주의적이다. 약간 그런 성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만의 어느 정도 자존감과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을 확고하게 정립을 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연인에 대한 태도는 근데 완전히 반전이 있네. 연인에 대한 태도는요, 데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단 속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인을 대할 때 어쩌면 육체적인 욕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평범함을 벗어나서 굉장히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욕망이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인을 대할 때 스킨십을 되게 자주 한다거나 뭔가 섹시한 농담을 되게 자주 한다거나 어루만지는 거를 굉장히 잘한다거나 은밀한 농담을 자주 한다거나 자기만의 어떤 소유임을 계속 언급해서 얘기한다거나 너는 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확인사살 같은 거를 굉장히 잘 날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다툴 때 대처 방식은 어떤지? 다툴 때는 조금 이기적인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느낌이 조금 여기서 드러나는데 평소에는 굉장히 평화주의자, 그리고 약간의 T성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도 은근히 주변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면도 아우르면서 가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다툴 때는 좀 고집이 있어. 다툴 때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 판단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할지를 조금 기다려주는 성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성향을 아주 확고하게 나는 이성적이야를 드러내는 그런 성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보편적으로 다투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카리스마가 있다요. 근데 엠버러 카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좀 현명한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땡깡을 피우고 막 거짓말하면서 막 상대방을 막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 상대방의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본인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상대방의 어떤 분위기를 아우르면서 뭔가
이렇게 딱 대책을 딱 강구를 하면서 타협점을 본인이 내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의 리더십, 이 사람만의 카리스마는 분명히 다툴 때 빛을 발합니다. 근데 막 우격다짐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선택권을 좀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해안도 좀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직업이나 금전 한번 볼게요. Six of Cups. 이 사람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Six of Cups가 있고 Page of Cups가 나오기 때문에 물하고 관련된 어떤 직업군.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닌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게 뭐 음료를 만드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커피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직업인데 뭔가 서비스업인데 영업군에 해당되는 그런 일을 한다거나 약간 그럴 수 있어요. 혹은 그렇지 않고 자기만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뭔가 카페라든가 아니면 뭐 물하고 관련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 일을 옛날부터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일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거는 같지는 않아요. 뭔가 도전해보고 약간 그거를 약간 경험으로 여기고 나중에 자기 사업을 하는데 약간 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엄청 부자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엄청난 부자는 아니다. 하지만 뭔가를 모아가고 경험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마이너스고 막 형편이 어렵고 이런 건 아니고 자기가 쓰는데 결격사유는 없어요. 하지만 경험을 다지는 게 이 사람은 더 굉장히 필요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여러분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판단력이네. 객관적인 판단력. 오. 퀸 오브 소드와 엠프레스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의외로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지배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좋은데 이런 거를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네가 결정을 하는 거지만 나는 이런 거를 추천해. 이런 거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다툴 때 혹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자기만의 T 성향이 굉장히 올바르게 나오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T가 긍정적인 어떤 성향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풍요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서 풀리는 일들이 많고 좀 생활이 좀 되게 뭔가 풍요로워지면서 좀 돈 같은 게 좀 잘 생기고 좀 얻어지는 게 많고 좀 금전적인 어떤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생활에 좀 안정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결혼까지 간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막 고생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굉장히 너그러우나 뭔가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냉철한 자기만의 판단력에 굉장히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단단한 그런 사람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느끼게 될 감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부메랑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 러브 트라이앵글 나오네요. 분명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애운이 두 명의 어떤 사람 혹은 삼각관계 이런 거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연애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신경 씁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너무나도 케미가 잘 맞아서 난 너를 무조건 성공할 거야. 내가 쟁취할 거야. 이런 느낌이 있는데 뭔가 이 사람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기가 있을 것 같아서 혹은 누군가에게는 썸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잊혀지지 않는 누군가가 있어서 마치 삼각관계처럼 이 사람이 신경을 쓰게 되는 누군가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익숙한 듯한 어떤 감정을 느끼지만 예전에 만났던 그런 것 같은 그런 익숙함과 편안함 이런 감정을 느끼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신경 쓰이는 누군가가 나와서 눈치 게임 같은 거를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나는 네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정말 너무 엄청난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커플이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필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확실히 누군가가 있네. 근데 여러분들 삼각관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인기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인기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혹은 상대방 주변에 상대방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약간 그래서 분명한 거는 여기서도 jealousy 그리고 green feeling 나오고 love triangle 나오는 거 보면 이것도 삼각관계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질투를 하는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질투를 한다거나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질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을 한다거나 뭔가 의식을 하고 의심을 한다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은 우리가 굉장히 잘 맞으면서 난 너 아니면 안 돼. 이 기분 어디서 많이 느껴본 기분이야. 근데 누군가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눈치 보고 눈치 게임하고 난 너에 대한 어떤 승부욕이 더 올라오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반드시 내가 갖겠어 라는 생각과 그리고 은근히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은 어떤 설레임을 동시에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의식을 한다거나 혹은 이 사람이 나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의식해 주기를 바라는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볼빨간 사춘기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고 상대방은 주변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너무 잘 어울리는 관계라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라는 확신을 얻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과연 이 둘 사이의 결정적인 어떤 장면이라든가 혹은 행운의 장소는 뭐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쉐럿 카드 나오네요. 여러분들 어쩌면 그럴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만에 하나 하는 건데 제가 문득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이 난 건데 자동차, 차량 정비, 차량 사고 이런 거하고 관련된 거라던가 차 구매, 차를 아니면 매매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드라이브를 가서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하고 관련된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일말의 사고하고 관련된 그런 일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핵심 그 키워드들이 있어요. 드라이브, 차, 혹은 차 정비, 차 사고 혹은 그거하고 연관된 어떤 병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만에 하나 누군가가 소개시켜줬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소개팅 느낌이 아니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만났는데 그날 뜬금없이 막 드라이브를 간다거나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만남의 어떤 계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관계가 조금 더 승화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차하고 관련된 것. 이거는 대중교통이라기보다는 드라이브하고 관련된 그런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누군가는 센스 있는 행동을 하신대요. 그럼으로부터 마음에 약간 터치 그리고 설레임이 굉장히 증폭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하게 될 결심은 무엇일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든 빨리 저 사람을 하고 관계를 이어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신대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나름대로 겉으로 굉장히 유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는 잽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알아보고 싶다. 근데 나를 약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괜찮은 사람처럼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해서 어떤 거를 어필을 해야 될지 약간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시네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강력한 어떤 괜찮은 사람으로 이 사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 번에 현혹시켜버리겠다. 내가 나에게 불리하지 않게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 관계 균형점을 잘 만들어 나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가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겠다라는 느낌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본인을 좋은 사람처럼 느끼게끔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필하겠다의 느낌에 가까워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너에게 보여주겠어. 내가 상황을 좀 지켜보겠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력도 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나는 그것도 파악할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조심스러운 느낌도 있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이성적인 끌림이 강해지는 어떤 시기에 이런 결심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일단 이성적인 끌림이 있어서 좋아. 나 어떻게든 접점을 만들어 보겠어. 하지만 조금 조심해야 돼. 약간 그런 느낌?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어떤 홀릭이 될 때까지는 조금 속도전을 조금 조율을 해야 돼. 약간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관계가 진전되는 시기는 한 달, 2달, 3달, 4달. 여러분들 사실 이 사람과는요, 한 달, 만약에 이런 캐릭터에 있는 사람이 지금 있다라고 하면 한 달 안에 진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2달째에 뭔가 확고한 무언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 사람을 아직 모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3달째에 나타나서 그때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3달이 넘어가는 어떤 시점까지 관계에 접점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진짜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이 관계는요, 누군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신경 쓰이는 누군가가 반드시 나오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약간 청산을 해야 된다거나 그 누군가의 어떤 적수를 처단을 하셔야지만 관계가 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안다면 1-2달 안에, 그리고 잘 모른다면 3달째 어떤 진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느끼게 될 둘의 모습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 보면 2개의 완지가 떴어요. 이게 서로 간에 약간 썸을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변에서도 확실하게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쟤네 뭐야? 저 오묘한 분위기는 뭐야? 둘이 뭐가 있는데 정확히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둘이 뭔가 열정적으로 끌리는 뭔가 있는데 간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나고 뭔가 설레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둘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게 없네. 이렇게 딱 분위기로 봐서는 바로 손을 잡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오묘한 이 느낌은 뭐지? 이 멜랑콜리한 이 느낌은 뭐지? 라고 주변에서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이걸로 봐서는 서로 간에 약간 설레이는 썸이라는 시간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보너스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변하게 될 여러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띠리리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Get more information. 확실히 약간 썸을 타는 어떤 과정 안에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은 확실히 더 많이 알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느낌과 진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력을 확실히 느껴보고 그리고 나서 서로 간에 약간 갈 건 가고 타협점을 만들어놔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좋은 기회,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냉철한 어떤 부분이 보여질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완전히 색다른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좋은 경험치를 주게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면서 타협점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 깊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들, 생각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긍정기운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6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곧 사랑에 깊게 빠지게 될 새로운 인연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어떤 감정들은 어떻게 바뀌게 될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운과 인연운을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연애운은 어떨지. 여러분들은 연애운과 어떤 운이 동시에 들어와 있느냐? 결혼운이 동시에 들어와 있는 분입니다.
만약에 결혼 정년기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난 비혼이에요 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그럴 뿐이지 결혼 운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으신 분들 혹은 이렇게 비혼이신 분들 이런 결혼의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은 이 시기에 만나는 사람하고는 결혼까지도 가능한 그런 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건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맞춰주고 현실적으로 녹록한 어떤 흐름들을 좀 지워주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인생의 어떤 잣대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아주 중요한 시기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요. 그래서 나는 돌싱이에요. 혹은 나는 결혼하고는 담을 쌓고 살아가지고 생각이 없어요. 난 나이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너무 어려요. 약간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결혼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애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나인 오브 컵스랑 여러분들 스스로가 굉장히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애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운이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인연운 한번 볼게요. 인연운. 근데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문제네. 마음가짐. 여러분들이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주변에 인간관계 끊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직업도 바뀌고 내가 극도의 어려움을 겪다가 갑자기 빵 터지면서 완전히 반전의 어떤 흐름들이 좀 오거든요. 대운이. 그래서 가장 많이 바뀌는 게 내가 신경이 예민해져요. 예민해지면서 이상하게 막 친했던 사람들도 막 끊어지고 그리고 이상하게 이쪽 일이 아니고 다른 쪽 일이 자꾸 신경이 써서 막 직업을 바꾸게 되고 약간 그렇게 되거든요. 대운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그거랑 비슷해요. 결혼운이 들어오는 시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괜찮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에는요. 여러분들이 다소 사람에 대한 어떤 경계가 있고 연애에 대해서 막 생각이 없는데 의외로 막 생뚱맞게 엉뚱한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거나 약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는 나도 모르게 사람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약간 불안감 이런 것도 커지고 과거에 대해서 막 계속 회상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또다시 리마인드 할 수 없다. 혹시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어떤 불안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퀸 오브 소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굉장히 뭔가 사람에 대해서 도도해지고 경계가 생기고 아무나 안 만나고 약간 그럴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데 눈이 높아진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골라내는 거예요. 연애운 안에 킹 오브 로라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연상 혹은 생활에 안정적인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는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고 연애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게 비슷한 상황에서 다 쳐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만은 왠지 내가 기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마음에 확 꽂힌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사람이 들어오기 직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마 쓰잘데기 없는 인연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약간 다 쳐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여러분들에게 생기실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주 사람을 잘 판단하고 골라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새로운 인연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일단 외모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얼굴 딱 봤을 때 곰돌이상 남자로 친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좀 푸근한 인상이 있고요. 성실해 보이는 인상 그리고 서글서글한 그런 인상이 좀 있는 사람이야. 얼굴은 동그스름한 그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고 상대방이 여성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약간 맏며느리상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인상이 좋아. 딱 봤을 때 인상이 굉장히 좋은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얼굴이 동그스름한 약간 조선시대 미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딱 봤을 때 인상 좋다. 편안해 보인다.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 약간 그런 인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눈이 약간 동그래. 그리고 얼굴도 동그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머리는 완전 새까만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갈색이라든가 약간
붉은색이 약간 가미되어 있는 젓갈색, 약간 그런 느낌의 헤어 컬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게 염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원래 머리카락이 약간의 갈색 톤을 띠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몸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체격이 좋네. 이게 그거예요. 기사잖아요. 나이트 오브 코인이에요. 기사이기 때문에 일단 남자고 여자고 키는 큰 편이다. 그리고 체격도 좋은 편이다. 기본적으로 피지컬 자체는 몸매는 탄탄하고 좋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사람이에요. 여자라고 하더라도 몸매를 어느 정도 약간 타고난 약간 기럭지라든가 타고난 약간 단단한 몸매 약간 요 정도는 약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남자라고 치더라도 뭔가 자기의 어떤 운동을 열심히 했다거나 원래 집안 자체가 키가 크고 약간 골격이 있는 그런 집안이라든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체격 조건은 좋다. 자, 그러면 성격적인 특징이 근데 생각외로 이성적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이고요. 무언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사람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참견하지 않아요.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잣대에 대해서 본인이 구분짓는 그런 성격에 가까워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다소 깐깐해 보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내 사람이 됐을 때는 내가 합리적으로 해줄 거 딱딱 해주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적극적인 어떤 개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뭔가 좀 똑똑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뭔가 문제 해결 방식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연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떨지 한번 볼게요. 다 해줘. 이 사람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에게는 굉장히 깐깐한 면을 보여주고 약간 전문적으로 약간 딱 부러지는 그런 느낌은 좀 있는 성격인데 이 사람은 약간 사람하고 막 어울리는 어떤 사격선도 좋거든요. 근데 본인 기준에서 아니다 싶은 사람하고 아예 애초부터 관계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서로 간에 윈윈해서 갈 수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들,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꽂히나 봐요. 혹은 여러분들 그럴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거잖아요. 연인에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꽂히면 굉장히 약간 잘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 달도 다 따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그리고 막 미리 얘기해. 너 여행 가고 싶어? 여행하는 거 좋아해? 뭐 좋아해? 바다가 좋아? 산이 좋아? 막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한 상상의 나래를 폈던 것들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노력합니다. 그래서 연인에 대한 태도는 본인이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에 희망적인 어떤 이정표를 보여준다입니다. 자, 그러면 다툴 때 대처 방식 볼게요. 책임감이 엄청 강해. 자기가 다 짊어질라 그러네. 자기가. 내가 그랬잖아요, 아까. 이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는 좀 깐깐한 면이 있는데 자기가 확실히 아는 분야에 있어서는 간섭을 하고 그리고 약간 사람 관계도 아무나 하고 안 한다고. 그 이유가 있네요. 깐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짐을 다 짊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텐 오브 완즈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에 있는 어떤 결격 사유를 자기가 다 짊어질라 그래요. 예를 들어 서로 간에 다퉜어. 이 사람이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서운해서 이 사람에게 토로했어요. 뭐 장거리인데 뭐 내가 아프고 뭐 했어. 뭐 내가 이 장거리인데 내가 이번에 가니까 너무 피곤하더라. 약간 그러면 본인이 막 힘들고 본인이 몸이 안 좋아도 여러분들이 막 힘든 게 싫어서 본인이 가고 아파도 가고 바빠도 가고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일은 일대로 하고 연인 간의 관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다툼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본인이 짐을 짊어지고 내가 할게.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이번 주까지 처리해 놓을게. 본인이 바빠서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행 계획을 다 짜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툴 때 대처 방식은 본인이 다 해결하려고 한다. 본인이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어떤 책임감을 보여준다. 책임감 있는 약속을 하실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거를 이행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강하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빠지면 이 사람은 좀 본인이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본인이 짊어지려고 그러는 그런 성격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직업 금전 한번 볼게요. 직업 금전. 키노만즈 나오는데? 오. 앞날에 좀 창창한 그런 느낌이고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군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문직. 혹은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자기가 대장이야. 혹은 대장 격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 약간 그런 주축이 되는 그런 인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금전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아직 이 사람은 지금도 금전적으로 좀 풍요로운 편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들어올 게 많대요. 앞으로도 좀 창창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핸들링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자기가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도 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능력 하나는 정말 끝판왕이에요. 책임감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람이 좀 깐깐해서 아무나 안 만나기 때문에 뭐 쓰잘데기 없는 뭐 여자 문제도 남자 문제도 뭐 이런 것도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나쁘지 않아요. 진짜 괜찮네. 우리 집에 있는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무엇일지 한번 볼게요. 와, 이것 봐. 제가 얘기했던 게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엠퍼러 카드. 엠퍼러 카드는요, 배우자 카드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나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어떤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도 하고 나를 핸들링하고 나를 책임감으로 이끌고 리드해줄 수 있는 그런 인연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결격사유가 있고 힘든 상황일 때 이 사람이 나서서 해결해줄 가능성이 높고요. 본인 일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일처럼 해결을 해주고 자기가 다스려주고 리드를 해주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엠프레스 카드는 뭐다? 풍요로움, 안정감, 릴렉스함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인연이고요. 만약에 이 사람과 결혼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림이에요? 임신을 하고 있죠. 아이가 굉장히 빨리 생길 수 있고요. 이 아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더 집안이 번창하고 풍요로운 그런 흐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인연입니다. 둘 다 결혼을 암시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하고 진짜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인연이다. 꼭 결혼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해 줄 수 있는 인연임은 100% 확신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좋은 인연이네요. 자, 그러면 이 둘이 처음 만나게 되면 어떤 감정들을 좀 느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이 느끼게 될 감정과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감정 쭉 펼쳐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느낄 골든 티켓. 이거 봐. 황홀하대. 열어보래. 뭘 열어봐. 여러분들 골든 티켓 나오잖아요. 내가 이 티켓을 놓치면 안 돼. 이거는 일생일대의 나의 기회야. 나는 이 열차칸에, 너라는 열차칸에 반드시 탑승할 거야. 나에게 이런 티켓이 왔는데? 이런 행운이 왔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황홀. 나는 나의 어떤 감정은 정말 순수 그 자체의 황홀함이야. 난 너에게 빠졌어. 와, 첫눈에 반한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는 시선을 뺏겼다. 강탈당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아하고 홀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사람 성격 자체가 깐깐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첫눈에 반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떨지? 여러분들은 조심스럽대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 여러분들도 좋은 건 맞아요. 러브 오버로드 나오는 거 보면 내 감정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이 감정이 너무 지나친 건가? 내가 지금 평소에 좀 외롭고 힘들어서 내가 갑작스럽게 들어온 이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좀 지나친 건가? 나도 내 마음 잘 모르겠네.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마스크 온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은 뭔가 상대방의 마음이 진심인가? 아닌가? 이게 원래 매너인가? 나에게 잘해주려고 이러는 건가? 내가 좋아서 이러는 건가? 이런 헷갈리는 감정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잘해주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거 보면 누구에게나 잘해주는 건가? 은근히 질투나네. 이게 무슨 감정이지? 약간 그런 느낌. 저 사람이 지나갈 때 약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쓱 쳐다봤는데 그 시선이 여러분들은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이 사람에게 끌림이 약간 질투, 그리고 약간 경계, 그리고 내 스스로의 마음의 의심, 이런 걸로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데 이 감정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보다 저 사람이 나에게 갖는 감정이 더 커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어떤 감정이 진심이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확신으로 들어오진 않아. 저게 그냥 매너일 수도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다, 이런 감정이 드실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둘 사이의 결정적 장면, 행운의 장소 뭐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오, 여러분들 이거네. 이 하이어번트 카드가 나오고 페이지 오브 소드 나오고 막 타워 카드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내가 이전에 갔다가 이제는 더 이상 가지 않았던 장소라든가, 아니면은 생각외로 그 야외 공간인데 실내에서 야외를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일 수도 있어요. 실내에서 야외를 멀리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이 타워 꼭대기, 아니면은 뭐 높은 레스토랑, 약간 그런 게도 될 수 있고요. 뭔가 교회, 종교와 관련된 시설, 약간 그런 곳일 수도 있고요. 뭐 결혼식장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완전히 기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장소, 완전히 180도 바뀌는 장소, 결혼식장, 그리고 공식적인 장소, 그리고 종교단체, 종교시설, 이런 것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곳을 자주 가는 곳이 아니래요. 자주 가는 곳이 아니고 어쩌다 한번 간다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다녔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았던 곳이라든가 이런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겹지인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는 겹지인이 있을 것 같고, 이 만남 자체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만남 자체가 약간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약간 하나하나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 사람을 한 번 정도 만났는데 접점이 생기지 않아서 더 이상 만나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너무 둘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마음이 쓸쓸한 상태에서 의외로 내가 누군가를 만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슬픔 때문에 몰라, 그냥 한번 나가보자 라고 했던 우연히 만난 어떤 자리에서 이 관계가 시작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카드도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관계가 여러분들 새로운 어떤 재탄생의 의미도 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인연을 통해서 어차피 만나야 되는 인연을 진짜 만난 건 이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제너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열심히 다니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좀 당분간 열심히 다니셔야 되겠네. 이게 좀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난 이후에 하게 될 결심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래스도 나온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매력있대요. 근데 약간 음흉한 생각도 하시긴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차이고 약간 그럴까봐 약간 겁나는 그런 경계의 마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 여러분들이 주얼 퀸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도 매력있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에게 저런 사람을 언제 만날까 싶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느끼기 때문에 나는 너의 사랑을 내가 쟁취하겠어. 내가 너의 마음을 사로잡겠어. 난 너에게 잘 보이겠어. 라는 그런 결심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좀 조심은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도 하신다라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뻥 차이는 건 싫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되 내가 적당히 치고 빠지는 거를 잘하면서 너의 마음을 현혹해 봐야지. 너의 마음을 뺏어 봐야지. 내가 너라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 거야 하는 그런 감정을 갖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결심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겠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어오겠어, 맞춰주겠어 이런 느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가 완전히 이렇게 싹 가져올 거야. 너의 마음을, 너의 공감의 어떤 마음을, 너의 어떤 부드러운 마음을 내 걸로 만들겠어.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해요. 이 사람 결심을 하시겠네요. 여러분들은 좀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좋지만 좀 경계의 마음이 좀 들 가능성이 높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적극적이 돼 중간중간 약간의 밀당을 여러분들에게 시전을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주변에서 느끼게 될 이 둘의 모습은 어떠냐. 템퍼런스 카드 나오네요. 아이고, 이거 둘 다 이 주변에서 볼 땐 이런 느낌이에요. 둘 다 내숭 깐다. 그런 느낌이요. 둘 다 자기의 진짜 모습 보여주지 않으면서 은근히 맞춰가면서 저러네. 저것 봐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둘 다 대화의 케미가 너무 잘 맞고 서로 간에 약간 티키타카가 굉장히 잘 맞는 거는 서로가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은근히 둘이 뭐지? 저 궁합은 뭐지? 저 쿵짝은 뭐지? 저 케미는 뭐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놓고 대화하고 대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약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변에서 볼 때는 은근히 잘 어울린다. 은근히 대화가 잘 통한다. 은근히 서로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게 서로 간에 약간 좋아서 저런다. 라고 주변에서는 확신할 가능성이 높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보너스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변하게 될 운명, 어떤 운명의 변화가 생길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 언제쯤 확실히 진전이 될 수 있는 인연인지 한번 볼게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캐릭터를 지금부터 알고 있어요 라고 할 경우에는 한 달 안에는 서로에 대한 확신을 자주 못하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슬렁슬렁 약간 관계에 있어서 간을 보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과 정보력을 이렇게 모은 다음에 세 달째의 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아직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세 달째 이 사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사람과 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It's up to you.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그리고 레코가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많이 갖지 말고, 그리고 이전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얻어졌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이 사람에게 자꾸 대려고 하지 말고, 이전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마음이 미련처럼 남는다, 상처로 남는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미련과 감정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정리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가짐에 따라서 정말 좋은 인연을 여러분들의 끌어당김으로 만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수호천사님은 이야기를 하시죠. 좀 우려 섞인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만났던 어떤 사람 때문에 누군가 좋은 사람을 못 만나게 될까봐 그거에 대한 걱정도 하시기 때문에 확실히 놓을 건 놓고 갈 건 가고 이렇게 해라. 너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좋은 인연을 계속 갈 수도 아니면 놓치게 될 수도 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시그널, 긍정적인 끌어당김으로 좋은 인연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들, 생각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6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8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사랑에 깊게 빠질 새로운 인연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만나게 되면 어떤 감정들을 느끼게 될지 리얼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연애운과 인연운은 어떤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연애운. 킹 오브 완즈. 연애운 좋네.
근데 여러분들 연애운이 좋긴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리드해주고 강인한 어떤 흡입력과 카리스마로 나의 어떤 마음을 설레임으로 가득 차게 갈 수 있는 그런 연애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블카드가 나와서 이 시기에 만나는 사람은 속궁합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강한 캐릭터일 수도 있어요. 강한 캐릭터고 나에게 있어서 강한 캐릭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나를 리드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이성적인 매력까지 진하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의 마음을 콩닥콩닥 현혹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연애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이제 곧 여러분들의 연애운은 더욱더 뭔가 이성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애운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연애운은요. 이게 성적인 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육체적인 어떤 결합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간에 약간 이렇게 꽂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 시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연운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원래 성격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기에 만나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맞춰주게 되고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그리고 세상 만사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이 되게 되는 그런 캐릭터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인연운도 여러분들을 자기만의 어떤 카리스마로 압도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무언가를 약속을 하면 그거를 지키나 조금 고집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연운에 있네요. 그래서 서로 간에 처음부터 확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약간의 밀당이라든가 서로를 약간 알아가보는 그런 시간은 분명히 생긴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 갖고 있는 가치 있잖아요. 이거를 상대방이 분명히 알아가보고 그거를 개척해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그런 인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소 약간 옛날 사람 같은 보수적인 세계관 그리고 꼰대 같은 그런 자기만의 가치관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더욱더 상승시켜주는 그런 인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성숙한 사람 혹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좀 농후하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인연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외모부터 해서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얼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좀 되게 튀지 않아요. 되게 튀지 않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얼굴의 크기도 약간 보통 느낌. 그리고 눈, 코, 입도 약간 아주 크다, 아주 작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튀지 않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표정도 약간 항상 웃는다거나 항상 인상 쓰거나 약간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적당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우러지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얼굴을 보면. 그래서 얼굴 피부색은 약간 까무잡잡한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까무잡잡한 것도 아니고 약간 까무잡잡한 얼굴도 약간 보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쌍꺼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속쌍꺼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바디에서 느껴지는 몸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말랐습니다. 키는 약간 중간이거나 중간보다 조금 더 큰 느낌인데 굉장히 마른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몸은 빼빼한 편이다. 몸은 날씬한 편이에요. 그리고 조금 말랐다? 약간 이 정도 느낌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다리가 길쭉할 가능성이 높아요. 몸의 어떤 키의 수준에 비해서 다리가 굉장히 길어서 딱 봤을 때 굉장히 약간 팔다리가 긴 듯한 그런 느낌이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장보다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이게 딱 봤을 때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지 딱 봤을 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할 것 같고요. 자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할 것 같은 성실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 남들에게 앉을 것 같은 그런 자기만의 꽁기꽁기한 그런 이미지가 분위기로서 느껴져요. 그래서 약간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이미지는 분명해 보여요. 아무에게나 약간 쉽게 접근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성격적인 특징은? 성격적인 특징은 퀸 오브 컵스가 나오네요. 굉장히 센스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습니다.
겉으로 보여질 때의 어떤 분위기는 이 사람이 아무에게나 이렇게 접근을 하도록 약간 편안한 이미지는 분명 아니에요. 물론 굉장히 험악한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이 약간 존재감이 굉장히 튀는 외모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의 감정들을 잘 드러내는 어떤 외모적인 특징은 아니라고는 보여져요. 하지만 이 사람이 막상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센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를 챙겨줄 줄 아는 어떠한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친근하고 따뜻하고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 사람이 자존감이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가 저 사람 눈치를 봐가지고 내가 맞춰줘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원래 태생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있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서도 인정이 많은 스타일.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연인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에요. 본인이 후회 없게 자기 감정도 좀 감추지 않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해주고, 그리고 솔직한 자기의 모습들을 좀 드러내는 편에 가깝다. 그래서 내가 경제적인 상황이 이래, 그리고 나의 성격은 이래,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해줄게. 내가 핸들링하고 해줄 수 있고 맞춰줄 수 있고 바꿔줄 수 있는 거라면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 이 정도의 느낌을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연애에 있어서는 완벽한 어떤 노력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 다방면에서 이 사람은 맞춰주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다툴 때 대처 방식. 다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안 좋아해요. 그 다투면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약간 평화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격도 되게 온화한 편이고 좀 자존감도 좀 높은 편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성격적인 어떤 면을 봤을 때 우리 성격적인 면은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더 볼게요. 보조카드로. 여봐.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격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특징을 봤을 때 별자리로 본다라고 한다면 4월 20일에서 5월 20일 사이에 어떤 금성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황소자리. 현실적이면서도 평화주의자, 풍요로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용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약간 개자리 같은 사람 있잖아요. 가정적이고 성실하고 지혜로우면서도 공감 능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센스 있거든요. 개자리들이. 남들을 잘 챙겨. 근데 개자리들이 싸우면 약간 이렇게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거나 이 더 크게 싸우게 될까봐 자기만의 방 안에 들어가고 그냥 조금 1시간, 2시간 정도 눈치를 본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더 크게 싸울까봐.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수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사람. 이 물고기 자리들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낭만적이고 관대해요. 근데 본인의 의지가 꺾여질 때는 약간 딱 어떡하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싸움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을 거는 스타일이 아니고 많이 싸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을 만날 때는. 근데 싸우게 되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여러분들이 어떤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 답을 그냥 딱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럼 이 사람 수긍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 이거 서운해. 나 이거 해가지고 난 너무 서운해서 난 화가 나. 그러면 이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 이거를 해서 서운하니까 네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라고 대책을 이렇게 딱 제시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되게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어떤 다툴 때는 그냥 지적만 하고 서운함을 어필하는 게 아니고 어떤 대책도 같이 주면 이 사람이 충분히 수긍하고 그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직업 금전적으로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을 만나는 시점에 이 사람이 뭐 이직을 준비하는 시점이라든가 뭐 최근에 뭐 직장을 그만두고 뭐 공무원 준비를 한다거나 무슨 자격증 준비를 한다거나 대학원 진학을 준비를 한다거나 약간 이런 시점에 만나게 되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이어번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평생의 직업을 위해서 최근에 직장을 바꿨다거나
그만뒀다거나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라고는 보여져요. 근데 금전적으로 봤을 때 원래 집안이 잘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직업적으로 어떤 변화를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점에 가질 가능성은 높으나 그게 이 사람에게는 크게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유산이 추후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거나 이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무슨 시험이라든가 전문가 자격증 이런 거를 따는 어떤 시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원이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궁상을 떠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래서 좀 생활에 좀 넉넉하고 어렸을 때도 좀 넉넉하게 자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존감이 높고 생활 안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크게 결격사유를 느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받게 될 영향력 여러분들의 주변에 인간관계 있잖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런 기준을 좀 정확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했던 어떤 순간들 그래서 그들로부터 여러분들이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이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따뜻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좀 기대는 흐름들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속게 된다거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 일부러 막 잘해주고 뭐 그 사람에게 뭐 내가 맞춰가려는 어떤 흐름들을 보이지 않아도 이 사람이 그런 인간관계들을 좀 정리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마음이 좀 편해지는 흐름이구나. 이런 게 좀 쉬게 되는구나. 이런 게 기대게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되신대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 인연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좀 정리가 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을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이 사람을 통해서 좀 편하게 되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오, 나쁘지 않은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 사람이 만나게 되면 자,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 그 감정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감정. 자, 일단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감정을 느낄지. 일루션. 막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 여러분들 무조건 직진하겠네요. Go for it 나왔잖아요. 나는 무조건 직진. 못 먹어도 거!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본인의 감정에 충실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잘 맞아. 우리는 굉장한 케미를 갖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태까지 상상만 하고 생각했던 어떤 이상형이 바로 너야. 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리고 막 밤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들이 막 잊혀지지 않고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약간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너무 처음부터 좋아하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매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홀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엄청난 흥분도가 굉장히 높아질 정도로 엄청난 케미를 보여주는 관계야 라는 그런 느낌. 처음부터 여러분들과 시간이 굉장히 즐거웠다. 흥분된다. 앞으로도 기대된다. 이런 느낌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나는 오늘 시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난 너에게 직진이야.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지 이 사람만의 착각일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도 뭐 좋네요. 오. 근데 이 사람이 exciting chemistry라는 감정을 갖는 거는 이 사람만의 혼자만의 감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이 짜릿함은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을 좀 갖게 되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가 무언가 약간 이게 예전에 내가 말하지 못했던 것, 행동하지 못했던 거를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시간이 약간 즐겁고 약간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약간 갖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약간 대화하면서 약간 짜릿짜릿한 그런 느낌도 분명히 약간 가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운명 아닐까?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서 이 사람을 좀 알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약간 스스로가 약간 하게 되시고 약간 두근두근하고 약간 가슴이 약간 뛰고 약간 마음이 간질간질한 이 설레임은 뭐지? 약간 이런 감정들을 갖는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그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오늘 처음 만나서 이 짜릿한 이 케미를 좀 서로 간에 이렇게 갖고 있는데 나는 무조건 오늘부터 너한테 직진이거든. 근데 이게 착각일까?
착각이 아니겠지? 내 생각했던 어떤 그대로 너도 나에 대한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들은 좀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내가 갖는 어떤 감정의 어떤 설레임이 이게 짜릿함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만났던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분과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둘 사이의 결정적인 장면이라든가 행운의 장소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결정적인 장면, 관계가 진전이 되는 이 결정적인 장면에서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낮이 아니야. 낮에 어떤 케미가 생긴다거나 낮에 짜릿함을 느낀다거나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좀 밤에 만나는 어떤 흐름이 생기고 좀 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쩌면 옛날에 알았던 사람 관계였는데 오랜만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다거나 모임에서 혹은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예전에 어떤 관심을 조금 가졌었는데 우연히 만나서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다시금 이렇게 되살아나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생각하지도 못하게 여러 명이 있는 어떤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를 보고 막 내 걸로 갖고 싶고 질투심이 들고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오로지 둘만의 장소가 아니고 여러 명의 있는 장소가 행운의 장소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장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어떤 각도라든가 시선들, 감정들이 좀 새롭게 좀 리마인드가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이성적인 호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더 문카드는 밤이야. 여러분들은 밤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 명이 모이는 장소, 밤 시간. 내가 예전에 갔다가 이제 더 이상 가지 않는 오랜만에 방문했던 장소라든가 혹은 이 사람이 예전에 한 번 정도는 알았던 사람인데 오랜만에 마주친 사람이라든가 사귀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랜만에 마주친 사람이라든가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밤에 보니까 유독 이뻐 보이네. 조명 밑에 있으니까 저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네. 저 사람하고 대화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즐겁지? 이런 감정을 느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밤의 야릿한 어떤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 뭔가 이성적인 매력을 굉장히 느낄 만한 가능성이 좀 있네요. 생각하지도 못하게 약간 따뜻하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조명빛, 그리고 달빛,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걷어내고 저 사람만 보이게 하는 그런 장면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게 될 결심은 뭐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블레스 나잇. 잘해줘야지 이런 느낌이네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매력있는 존재니까 이런 느낌이네요. 나는 그냥 나의 성격대로 너에게 최선을 다할 거야. 너에게 따뜻한 로맨티스가 될 거야. 이런 결심을 하신다라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진짜로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싶고 위로가 되어주고 여러분들의 어떤 방패막이 되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의 어떤 결심을 하게 되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력있고 여러분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나의 감정을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약간 달달하고 로맨틱한 그런 고백을 하고 싶어하는 어떤 결심을 이 사람이 하게 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너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 난 너에 대한 고백과 달달한 어떤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최선을 다할 거야. 이런 느낌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뺏기기 싫으니까 경쟁자들을 다 제치고 여러분들을 내가 쟁취할 거야 이런 느낌을 갖는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쯤 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한 달 안에 만날 사람인데요? 엄청 빨리 만나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사람 한 달 안에 만나거나 아니면 관계가 진전이 되거나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늦어도 2달 안에는 관계가 진전이 돼요. 근데 만약에 한두 달 안에 관계가 진전이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3달째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과의 어떤 기회는 이제는 물 건너가고 또 다른 이성과의 어떤 경쟁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때는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지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한두 달 안에 이 사람
사람과의 관계가 진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처음의 주제대로 사랑에 깊게 빠질 새로운 인연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점쳐진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뽑았던 이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주변에서 느끼게 될 둘의 모습이에요. 스트렝스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짝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가지만 설레고 두근두근 하지만 여러분들은 막 적극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이 사람이 적극적인 느낌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지켜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그렇게 느끼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 보이고 싶어서 마음을 현혹시키고 싶어서 뭔가를 이미지 관리를 하면서 옆에서 막 계속 맴돌고 잘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짝사랑 같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짝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을 노출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을 노출을 처음에는 안 할 가능성이 높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보너스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변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운명 무엇일지 남겨드릴 테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forgiveness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전 사람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라든가 상처들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인연과 앞으로 정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묵은 감정들,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약간 용서해주지 못하는 어떤 억울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시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묵은 감정을 내려놔야 네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묵은 감정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깊게 빠져들 수 있는 새로운 인연과 다시금 연을 이어나가게 되는 그런 흐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행복한 흐름으로 가시게 되길 저는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들, 생각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8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